오늘은 여자에게 접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남성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만약 눈앞에 당신의 이상형인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매력적인 여성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너무 고민하다가 이를 그르치곤 하는데요. 그녀에게 통할 수 있는 마법 같은 말 한마디를 생각해내려고 하기 때문이죠. 솔직히 세상에 말 한마디에 넘어갈 여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꺼낸 말이 통하는 경우도 거의 없죠. 그럼 호감 가는 여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서는 섹스 어필을 해야 합니다. 섹스 어필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긴 어렵지만 누군가를 그 즉시 강렬하게 이끄는 매력을 말해요. 좋아하는 이성에게 제대로 섹스 어필을 하려면 그 사람을 쉽게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호감이 있는 여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바로 자신감이에요. 오늘은 호감 있는 여성에게 접근해 그녀를 유혹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혹시라도 주변에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는데 그녀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몰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특히 이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세요. 여자에게 접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6가지. 첫 번째, 살짝 웃으면서 친화성 높이기. 마음에 드는 매력적인 여성에게 말을 건넬 때 가장 두려운 점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손에서는 땀이 나고 무슨 말을 건네야지 생각하는 도중에 섹시하고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긴 어렵죠. 하지만 서먹함을 없애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살짝 미소를 짓고 몸짓을 크게 하고 친절하게 행동해서 상대방이 당신을 친화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 겁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분명히 예쁘거나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왠지 예쁘거나 잘생겨 보이는 사람 말이에요.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걔는 성격이 좋으니까 더 예뻐 보이는 혹은 잘생겨 보이는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 외모가 달라 보이거든요. 게티즈버그 대학의 마이어 교수는 성격에 따라 외모가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마이어 교수는 먼저 84명의 참가자들을 모집해 한 사람씩 사진을 찍고 성격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평가단을 모집해 이전 참가자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매력도를 매겨달라고 했죠. 실험 결과를 분석하던 교수님은 깜짝 놀랐어요. 특정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매력도가 더 높았거든요. 심지어 평가단은 그들의 성격을 모른 채 사진 속의 얼굴만 봤는데 말이죠. 그 성격은 바로 친화성과 외향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격은 왜 사람들을 더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게 만드는 걸까요? 마이어 교수는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친화성과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항상 밝고 다른 사람 말에 잘 웃어줍니다.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해요. 성격은 외모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친화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은 잘 웃고 항상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다니거든요. 평소에도 항상 웃는 얼굴에 말끔한 옷차림을 하고 다니죠. 당연히 사진에서도 보였을 거예요. 성격 자체가 매력적인 것도 맞지만 웃는 얼굴과 잘 관리된 모습이 사람들이 보이게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는 거였네요. 항상 웃는 얼굴 하려고 노력하고 옷 매무새나 차림새에 조금 더 신경 써보는 게 어떨까요? 굳이 친화적이거나 외향적이지 않아도 당신을 더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게 만들어줄 거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요. 웃을 때 활짝 웃는 것보다 살짝 미소 짓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진은 여성 참가자들에게 2장의 사진을 보여주고 누가 더 매력적인지 고르게 했어요.
한 장은 고개를 치켜 세우고 살짝 미소를 띤 남자 사진, 다른 한 장은 입을 벌리고 활짝 웃어서 광대가 올라간 남자 사진이었죠. 의외로 참가자들의 선택은 살짝 웃는 남자였습니다. 활짝 웃는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행복감보다는 옅은 미소를 머금은 남자의 자신감에 더 큰 매력을 느낀 거예요.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성별만 바꾼 실험에서 남성 참가자들은 활짝 웃는 여성을 선택했다는 사실이랍니다. 아무튼 자신감 있고 부드러운 웃음은 관계를 시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아이 컨택하고 주저하지 않기. 여자에게 접근할 때 주저하면 실패합니다. 자신감이 엿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 없어 보이는 남자는 여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없거든요. 마음에 드는 여자를 봤다면 아이 컨택을 한 후 3초 안에 다가가 말을 건네는 것이 최선입니다. 누군가에게 유혹적으로 다가가고 싶다면 땅이나 어깨를 넘어 천장을 보지 말고 상대방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해야 돼요. 상대방의 눈을 응시하며 대화를 하면 친근하고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유혹할 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즉각적으로 섹스 어필이 가능해요. 이처럼 아이 컨택은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 컨택을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런던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몇 초간 눈을 맞추느냐에 따라 아이 컨택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연구팀에서는 1초, 3초, 8초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했었는데요. 1초, 3초, 8초 동안 아이 컨택을 하면 각각 느낌이 달랐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1초처럼 너무 짧게 아이 컨택을 하면 나를 훔쳐본다. 혹은 나에게 무슨 꿍꿍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나빠지고, 반대로 8초처럼 너무 길면 부담스럽거나 소름이 끼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연구팀이 추천하는 가장 적당한 시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3.3초였습니다. 3.3초 정도의 아이 컨택트를 했을 때 사람들은 가장 좋은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나에게 관심이 있나? 는 호기심이 될 수 있고, 더 좋으면 설렘이나 두근거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어디선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잠깐 눈을 맞춰서 3초를 세어보세요. 세 번째,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유혹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과 더 알아보고 싶은 섹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에 정말로 관심 있는 것처럼 귀를 잘 기울이고 진심을 담아 반응해 주세요. 이는 섹스 어필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자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여자들은 자신이 말하는 걸 되도록 자세히 잘 들어주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들은 여성에게 자신이 매력적이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하거나 허세를 부리기도 하는데요. 서로 관련 없는 말을 자기 멋대로 하다 보면 여자는 관심을 잃어버리고 말 거예요. 상대방의 말에 성의 없는 반응을 보이며 허풍을 떠는 태도는 절대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경쟁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랑하는 듯한 태도는 금물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세요. 네 번째, 재미있는 사람이란 인상 주기. 여성들은 유머 감각이 뛰어나면 섹시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자신감 있는 사람이. 그러면 더욱더 그렇죠. 스스로 유머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성을 재치 있는 농담으로 재미있게 해주세요. 여성들은 남성의 유머가 웃기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유머하는 남자의 지적 능력이나 사회성의 매력을 느낀답니다. 또한 한 사람의 유머 코드는 그의 성격과 가치관을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재미있어하는 개그나 그가 구사하는 유머 방식을 살펴보면 그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어요. 즉, 상대의 유머가 재미있고 내 취향을 확실히 저격했다면 상대는 나와 비슷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생각을 표현한 방식에 공감한다는 뜻이니까요. 결국 나를 웃긴 남자가 좋은 이유는 그와 내가 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대화를 나누다가 함께 웃는다는 건 이 두 사람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함께 웃는 순간 이 사람과 만나게 된다면 행복하고 유쾌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두 사람이 진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좋은 신호나 다름없는 거죠. 5번째, 거리를 두기. 말을 할 때 여자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약간 여자로부터 반대로 몸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좋아요. 처음 보는 사이인 만큼 사적인 거리를 존중한다는 느낌을 줘야 합니다. 6번째, 자신감 있는 열린 몸집 사용하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여자를 꼬실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빈 대학의 연구진이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남자의 바디랭귀지 4가지를 알아냈는데요. 연구진은 여자의 마음을 쉽게 사주자는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늦은 밤 어느 바에 온 남자들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물론 아무나 다 관찰한 건 아니고요. 첫째, 여자와 동행하지 않음. 둘째, 다른 남자들과 함께 옴. 셋째, 잘 보이는 곳에 있음. 이 3조건을 모두 충족한 남자들만 골라서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30분 동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낯선 여자에게 말을 걸었을 때 여자가 잘 받아줬는지도 체크해 봤어요. 총 14일 동안 관찰 일기를 작성한 결과 연구진은 여자들의 호감을 쉽게 얻는 남자들의 비법 4가지를 밝혀냈습니다. 첫째, 여유롭게 훑어보기. 먼저 주변 사람들을 쓱 한번 훑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그녀에게 잠시 시선을 두는 거예요. 그러다 그녀와 눈이 마주치면 딱 좋습니다. 눈이 마주칠수록 호감이 높아진다는 거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낯선 이성이라도 일단 눈빛이 통하면 친밀감이나 관심이 없다가도 생기니까요. 2번째, 팔이나 다리를 뻗기. 팔이나 다리를 자연스럽게 쭉 펴주세요. 팔과 다리를 펴므로써 물리적으로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기만 해도 여유롭고 힘있고 심지어 권력 있는 남자의 인상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인위적인 어색한 자세를 떠올리시는 분들 없겠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포인트랍니다. 3번째, 가슴은 펴고 팔은 풀기. 쭈그리거나 움츠린 것은 금물이에요. 가슴을 쫙 펴고 접고 있던 팔도 펴세요. 이 열린 자세는 상대방에게 자신감 있고 활동적이며 사교적이라는 이미지를 준답니다. 훨씬 능력 있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4번째, 다른 남자를 만지게.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옆에 친구가 있다면 가볍게 그의 어깨나 등을 터치해 주세요. 이렇게 다른 남자를 일방적으로 만질 때 그 사람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더 높고 파워 있는 남자로 보이거든요. 부사장님이 사원의 어깨를 두드릴 때 그런 느낌이 날까요? 가벼운 스킨십 자체가 친근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주기도 하고요. 이 4가지 자세를 평소에 체득해 놓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매력적인 남자로 보일 거예요. 지금까지 여자에게 접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여자에게 접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6가지. 첫 번째, 살짝 웃으면서 친각성 높이기. 2번째, 아이 컨택하고 주저하지 않기. 3번째,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4번째,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인상 주기. 5번째, 거리를 두기. 6번째, 자신감 있는 열린 몸집 사용하기. 다음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계란 이것만 함께 먹어도 치매는 사라집니다. 눈도 밝아져요. 치매 예방으로 계란 많이 드시고 계시나요? 눈도 밝아진다고 합니다. 계란은 대표적인 완전식품으로 건강에 필요한 대부분의 영양소를 갖고 있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간단하게 계란 프라이나 삶은 달걀로 즐겨 먹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음식들과 곁들이기에도 매우 좋은 음식입니다. 실제로 핀란드 대학 교수팀의 연구 결과 하루 1개 이상의 계란을 꾸준히 섭취하면 치매 증상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계란에 함유된 콜린 성분이 언어와 인지 능력을 높인 것으로 해석되며 계란 속 풍부한 레시틴 성분 또한 뇌신경 세포로 활성화시켜 기억력 증진을 도와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완전 식품에 가까운 계란이지만 섬유질과 비타민C 등의 영양소가 부족하여 다른 음식과 함께 먹지 않으면 영양 불균형이 생기게 되는데요. 영양 불균형이 생기지 않고 치매 예방에 더 효과적이려면 어떤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하는지, 또한 계란과 함께 섭취 시 오히려 몸에 독이 되어 꼭 피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유튜브의 건강 목소리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계란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 호박. 호박은 칼로리가 높지 않으며 영양소는 풍부한 대표적인 건강식품입니다. 해독작용과 더불어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까지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어 계란과는 찰떡궁합인데요. 호박은 계란의 단백질이 몸 안으로 더 빨리 흡수될 수 있게 도와줄 뿐 아니라 계란은 부족한 비타민이 호박에 가득 들어있어 계란만으로 부족한 영양까지 보완합니다. 이렇듯 계란을 단백질과 칼슘, 호박의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만나면 균형 잡힌 최고의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계란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 양파. 양파는 계란의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과 함께 계란 특유의 비린내를 잡아주는 역할도 함께 합니다. 양파는 계란에는 부족한 비타민C와 섬유질을 보충해 줄 수 있으며 체력 증진은 물론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을 낮춰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양파에 들어있는 성분이 소화를 도와주어 계란과는 최고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계란 볶음밥 등을 하실 때 양파를 꼭 넣어보세요. 소화가 더 잘 되실 거예요. 계란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 토마토. 토마토와 계란의 궁합은 정말 최고의 궁합입니다. 계란은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비타민C가 부족한데요.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의 결핍은 치매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비타민C가 부족하면 뇌인지 기능이 저하될 위험까지 늘어납니다. 그렇기에 계란과 같이 비타민C가 부족한 음식을 드실 때는 꼭 비타민이 풍부한 토마토를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토마토와 계란을 주 10회 이상 섭취 시 암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토마토의 주요 성분인 리코펜에 의한 것으로, 특히 이 리코펜은 토마토와 기름을 함께 조리했을 때 체내 흡수율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란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네 번째, 치즈. 치즈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 아이들 영양 간식으로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계란은 단백질 함유량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칼슘 함유량이 낮은 편인데요. 그렇기에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된 치즈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영양식품이 됩니다. 또한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D는 치즈 속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치즈는 변비 예방 및 고혈압 예방에도 효능이 있기에 계란말이나 오믈렛과 같은 계란을 이용한 음식에 치즈를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이런 정말 식품인 계란에도 최악의 궁합인 음식이 있는데요. 계란과 함께 먹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음식입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 감.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숙취해소에 아주 좋은 성분입니다. 또한 감은 약으로도 이용될 만큼 각종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감 속 탄닌 성분이 계란과 만나면 단백질의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위 등 소화계에 대해서 단백질과 엉켜 결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란과 함께 감을 섭취하면 식중독 및 급성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만약 계란과 감을 함께 섭취 후 구토나 복통, 설사, 급성 위장장애가 나타난다면 구토를 해서 음식물을 개워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드신 후 시간이 지난 후 해당 증상이 나타난다면
따뜻한 물에 생강즙을 타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두 번째, 두유. 고소한 향과 든든한 포만감으로 두유 한 잔 마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두유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고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인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두유도 계란과는 상극인데요. 이유는 콩에 들어있는 트립신 성분 때문입니다. 이 트립신 성분은 계란 흰자에 있는 란송 단백과 결합하여 영양 성분을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서로가 가진 좋은 영양분을 서로 죽이는 형태로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콩국수 위에 올라온 계란이나 다이어트식으로 계란과 두유를 함께 드시는 건 영양 손실을 가져오기에 좋지 않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세 번째, 녹차나 홍차.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차를 드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건강식으로 삶은 달걀과 차를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란을 먹을 때만큼은 녹차나 홍차는 꼭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계란과 함께 차를 마시게 되면 찻잎에 있던 대량의 탄닌산이 단백질과 결합하게 되는데요. 이는 장운동을 느려지게 하여 변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독성 물질과 발암 물질이 체내에 흡수될 가능성까지 높여줍니다. 만약 차를 드셔야 한다면 계란을 드신 후 최소 1시간 이상 지난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을 드실 때만큼은 차보다는 물을 한 잔 드시는 건 어떨까요?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네 번째, 약. 빈속에 약을 먹으면 위에 부담이 갈 것 같아 간단하게 계란을 드시고 약을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함량이 높은 계란과 함께 약을 복용하면 소화장애와 더불어 위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소화기 질병이나 설사 증상이 있다면 약 복용 전 계란 섭취는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계란 껍데기에는 살모넬라균이 묻어 있을 수 있으므로 맨손으로 만졌다면 바로 손을 씻는 게 좋습니다. 살모넬라균의 경우 식중독 위험이 있으며 어린이나 어르신들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달걀 보관 시에는 5도 이하의 냉장고에서 보관하시는 게 좋으며 계란을 씻을 경우 표면 보호막이 떨어져 나가기에 보관하실 때는 계란을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시는 게 장기 보관에 유리합니다. 씻어야 할 경우라면 먹기 직전 씻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달걀은 날로 먹을 때는 단백질을 51%만 흡수하는 반면 익혀 드실 때는 91%의 단백질을 흡수하기에 익혀 드시길 추천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4가지는 호박, 양파, 토마토, 치즈이며 독이 되는 음식은 감, 두유, 차, 약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